안녕하십니까. 1과영득 최영득 원장입니다. 영재학교 8개의 2024학년 전형이 모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빠르게 준비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한 달 후면 원서 접수입니다. 좀 잔인하죠. 앞으로 컨설팅, 그 다음에 설명회 등에서 계속 꾸준히 만나뵙고 인사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간략하게 그 3개의 전형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준비해보고 생각할 것들 찾아보았습니다. 전형은 3개지만 저는 0단계로 영재학교 선택하는 단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영재학교는 총 8개가 있고요. 그리고 전형으로 따지면 10개 전형을 뿌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주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고요.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영실 전형하고 일반 전형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죠. 한국과학영재학교 장영실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일반 전형 중심으로 다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선택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우리 친구가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공계 특성화대학을 가는 게 좋은 스타일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서울과학고등학교와 한국과학영재학교가 그런데요. 보시면 똑같이 70% 이상이 저 두 군데 학교를 가고 있지만 서울과학고와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가는 비율이 반대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지 생각해보는 게 첫 번째 선택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우리 친구는 어느 지역을 갈 것인가? 인데요. 지역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 지역에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서 난 지역 인재 티오에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지역을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 말이죠. 그런데 당당하게 얘기 드립니다. 정확하게 얘기 드리자면 서울하고 경기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지역에서 지역 인재 선택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변화사항은 인천 같은 경우에 기존에 대전, 경기, 서울처럼 각 자치 구별로 인원들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처럼 인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특징 이외에는 인원은 모두 똑같이 배정이 되어 있다까지 말씀드릴게요. 1단계 서류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추천서 자소서를 늦어도 6월 7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한 달. 엄청나게 짧은 기간이죠. 하나하나 빨리 살펴보죠. 먼저 학교 생활 기록부 같은 경우에는요. 제외 항목 없이 8개 학교가 모두 제출로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겠네요. 밑에 들어가면 조금 더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추천서입니다. 추천서가 늘어나요. 일단 경기과학고등학교가 2개에서 3개로 대구과학고등학교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기류를 안 따라가는 학교가 하나까지 올해 있는데요.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요. 2개에서 오히려 하나로 줄었고요. 대신에 학교장 추천 공문을 발송되도록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에서도 이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는데요. 인천은 줄었지만 오히려 경기는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올해 추천서도 늘어나고 서류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강화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재학교 과학고 입학전형 개선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점점 강조가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런 서류를 통해서 1차의 변별력 그리고 3차 캠프의 변별력을 늘리겠다는 소리겠죠. 자, 그 다음에 볼 부분들은요. 저는 내신이나 학생부가 부족한데 1차에서 무조건 붙고 싶거든요. 혹은 중학교 1, 2학년들 같은 경우에 저희 서류가 조금 위험하잖아요. 많이 합격시켜주는 데가 어딜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데들이 있어요. 자, 작년에 가장 많이 합격한 데는 한과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차이가 있죠. 작년에는 장영실 전형에 썼던 친구들이 일반 전형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친구 중에 약 146명 정도를 뽑아서 일반 전형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합격률들을 비교해서 고민을 해보자면요. 꼭 작년으로만 따지지 말고 작년에서 재작년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번 설명에서도 알려드릴게요. 자, 한 달 동안 너무 바트죠. 그런데 이건 한 달 동안 바트다고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1월달 혹은 전년도부터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었다. 이고요. 컨설팅 오시면 이건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단계 영재성 검사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자면요. 먼저 같은 날 봅니다. 7월 9일이 이번에 디데이고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언제죠? 바로 기말고사 다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 플랜을 짤 때 2단계 중요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니까 최선을 다하자도 중요하지만 내신 대비를 조심히 해서 혹시나 여기서 탈락됐을 때 과학고나 자사고를 지원할 때 누를 범하지 말자를 생각하고 가는 거 필요하다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문항수가 올해 줄어든다 또는 선행보다 창의성 중심의 문항이 나온다라는 것들이 서울과 인천 등에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들을 중등 범위 내에서 촘촘하게 풀어보는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3단계 가볼까요? 캠프 전형입니다. 올해 캠프 전형은요, 매년 이틀 한다, 하루 한다 말이 많다가 결국에는 다 하루로 줄였죠. 그런데 올해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이틀 할래요?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과학영재학교하고요, 대전은요, 8월 5일, 6일 사이에 캠프를 하고요, 나머지는요, 12일 날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13일 날 진행한다는 거. 그런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2단계 발표가 7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흘 채 남지 않는 기간 내에 캠프를 준비해야 되죠. 때문에 여러분들
2단계 발표가 난 후에 가는 게 아니라요. 2단계 시험 지필을 보고 난 7월 9일 이후부터 캠프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올해 다양한 활동들 많이 할 거예요. 시간은 늘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영향을 많이 볼 거예요.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참 다양한 선택 사항이 있네요. 그쵸? 영재학교 8개 어디를 지원할지 꼼꼼히 살펴보고 학습 플랜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끝까지 돕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